주시기 바랍니다. BK뉴스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공통적인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안보적인 부분에서 미국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그에 따른 영향으로 미국의 언론과 여론 등의 향방에 관심이 많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본은 미국 내에서의 한국의 활동에 대해 항상 지나친 관심과 과대망상급의 해석을 해왔는데요. 이번에는 한국이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 미국의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일본의 JB프레스가 한국의 외교부 대변인이 미국의 신문을 통해 일본을 공격했다는 헤드라인으로 한국이 이번 한일 갈등에 대해 사실을 무시하고 왜곡했다는 주장을 담은 기사를 보도한 것인데요. 기사는 한일 대립에 따라 한국의 미국 내 홍보 활동이 활발해졌다며 9월 6일에는 한국 외교부 대변인이 미국의 주요 신문의 기고문을 통해 이번 한일 충돌은 일본이 한반도의 불법 식민지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주장을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기고문이 한일 양국 갈등의 진정한 원인은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이며 일본은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이런 한국 정부의 기고문에 대해 이것은 한국의 전형적인 고자질 외교이며 일본 측으로서도 이런 한국의 외교 형태를 봉쇄하기 위한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 담긴 기고문이 미국 내 최다 판매 부수를 자랑하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함께 사실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기고는 지난 8월 22일자의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일본 외무성 대변인 오스가 다케시의 투고에 대한 반박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 일본 외무성 대변인의 투고는 앞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8월 2일자의 사설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우대국가 철회 조치를 한 것에 대해 보호무역주의적인 외교의 글로벌 확산이라며 일본을 비판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국 외무부 대변인의 기고문은 일본 외무성 대변인의 기고문에 대한 반박이었음에도 전혀 논리적인 반론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한국 측은 일본의 대응이 보복 조치인지 여부에 대한 논점을 굳이 뛰어넘어 이번 한일 갈등은 일본의 불법 식민지 지배에 대한 역사 수정주의 등으로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에게 원인이 있다는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을 미국 내에서 확장시키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움직임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미국 워싱턴의 한국경제연구소 등을 활용해 심포지엄을 개최하거나 논문을 발표하기도 하고 연구소 소속 전문가의 발언을 통해 한국 측 주장을 미국 내에서 확산시키는 홍보 활동을 전대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한국에 대응해 일본 정부는 워싱턴의 일본 홍보문화센터와 LA의 재팬하우스라는 훌륭한 대미 홍보시설을 가지고 있지만 이번 한일 갈등에 관해서는 아무런 홍보 활동도 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차이로 인하여 뉴욕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 등의 미국의 대형 언론사들이 현재 한일 갈등에 대해 과거 일본의 가혹한 한국 식민지 통치에서 비롯된 사태라는 식의 설명이 많고 한국 외무부 대변인의 월스트리트 저널 투고 내용과 동일한 경향을 가진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면서 일본 측으로서는 이러한 기술을 부정하고 한국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 미국 내에서 퍼져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홍보 활동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기사를 마무리합니다. 기사의 요지는 월스트리트 저널,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즈와 같은 미국 굴지의 언론사들이 저널리즘에 입각한 객관적인 보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홍보 활동의 영향으로 일본에게 불리한 여론을 조성 중이기에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일본 홍보단체들도 적극적으로 미국 내 로비 활동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어떤 분야이든 간에 한국에게 밀리거나 상황이 불리하게 되면 한국이 뭔가 부정한 짓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 주장하는 일본의 행태는 늘 있어 왔기에 그러려니 할 정도의 수준이지만 이제는 미국 3대 언론사마저도 한국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한국에 대한 과대망상적 기사를 통해 일본 국민들에게 의도적으로 한국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을 주입해 앞으로 일본이 한국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베 내각이 추진 중인 전쟁 가는 국가로서의 헌법 개정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일본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가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을 국민들의 잠재의식 속에 심어놓으려는 최악의 미제 사건으로 남았던 화성 연쇄 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드러나서 화제입니다. 지난 18일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서는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현재 부산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이모 씨를 특정했는데요. 이 씨는 1994년 충북 청주에서 20대 처제에게 끔찍한 일을 저지른 혐의로 무기징역을 살고 있죠. 화성 연쇄 사건이 발생했을 1986년 당시에는 23살이었는데요. 당시 경찰에서 205만 명을 동원하여 용의자 2만여 명을 조사했었는데 범인을 잡지 못하였고 결국 2006년 공소시효가 만료됐었죠. 이 때문에 영화 살인의 추억으로 제작되어 더 유명해졌는데요. 이 영화는 일본에서도 한국 영화 특유의 활력과 주연의 개성으로 작품을 이끌어 나간다. 지금 봐도 대단한 한국 누아르의 대걸작이다. 경찰과 권력에 대한 불신감을 풀어내는 방식이 인상적이다. 일본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여서 놀랍지만 이라며 호평을 받았던 작품인데요. 4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미제 사건의 용의자가 특정됐다는 사실에 일본에서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살인의 추억은 정말 좋은 영화였어요. 만약 진짜 범인이 체포된 것이라면 굉장한 일이네요. 그 정도의 기술력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대단하네요.
참혹한 사건의 범인을 파악해낸 것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일본의 미제 사건은 잊혀지기만 할 뿐인데 세타가야 일가족 사건과 하치오지 슈퍼 등도 이렇게 해결되면 좋겠다. 여기서 세타가야 일가족 사건은 2000년에 발생한 일본의 미제 사건인데요. 남편과 아내, 딸과 아들 모두 집에서 처참한 상태로 발견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당시 범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의 자택 냉장고에서 음료수와 과일, 아이스크림 등을 먹었고 범행 중 생긴 상처를 집에 있던 생리대를 이용하여 지혈을 했으며 심지어 화장실에서 대변을 본 후 물을 내리지도 않았고 2층의 거실 소파에서 잠까지 잤으며 1층 서재에 있던 컴퓨터를 사용하여 연극표 예매를 시도했는데도 범인을 끝내 잡지 못해 많은 비난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이후 일본의 미해결 사건 범인을 추측하는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미국이 초능력 수사관을 초빙하여 용의자의 몽타주를 그려보겠는데 이 얼굴이 한국인의 얼굴이라 하여 한때 일본에서는 이 사건의 범인이 한국인이다 라는 주장이 일파만파 퍼지기도 했었죠. 관동 대지진 때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라고 말한 것과 비슷해 보여 씁쓸하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의 관광청이 지난 1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8월에 방문한 여행객을 분석해보니 한국인 여행객 수가 48% 감소했고 다른 나라를 포함한 관광객 전체 수 또한 2.2% 감소했다고 합니다. 중국인 여행객의 경우 16.3% 증가하여 점유율 40%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겠네요. 아무튼 이러한 와중에 직격탄을 맞은 대마도에서 관광산업에 심폐소생술을 하기 위해 자국민들에게 여러 방면으로 호소하고 있는데요. 막상 일본인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교통이라든지 관광객을 불러오기 위한 조건이 나쁘다고 생각해. 대마도는 일본으로부터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한국과 가깝기 때문에 한국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 일본인들에게 매력을 어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한국 관광객이 끊긴 지역 가운데 일본인들에게 충분히 홍보가 되고 매력이 있는 지역이 많아봤자 얼마나 있겠어. 대마도에는 2번 가본 적 있는데 공항에서 각 관광지로 가는 게 너무 불편해. 대마도에 가보고 싶긴 한데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고 정보도 적어. 무책임하다는 소리를 들을지도 모르겠지만 언제까지고 그런 민족한테 의지하지 말고 일본인 관광객을 부르려는 노력을 해주었으면 해.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줄 몰랐다. 서비스업으로서는 심각한 상황이다. 베프 골프클럽 지배인의 말입니다. 7월에 여행객 감소폭이 6% 정도로 그쳐 괜찮은 게 아니냐 했던 일본행 한국 관광객 감소가 8월에는 그의 6배에 달하는 48% 감소를 기록하자 일본 주요 언론들이 본격적으로 이에 대해 다루는 모습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일본 주요 일간지들은 한국의 여행 불매 운동으로 지난달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여행객 수가 반토막이 났다는 일본 정부 발표를 일면 머릿기사로 비중 있게 다루는데요. 19일 일본의 주요 일간지 6개 중 요미우리 신문, 아사히 신문, 마이니치 신문, 산케이 신문 등 4곳은 이날 주간 지면에서 지난달 일본을 방문한 한국 관광객이 전년 동기 대비 절반가량 줄었다는 전날 일본 정부 관광국의 발표를 일면 기사로 다뤘습니다. 한국에서 뜨겁게 번진 일본 여행 불매운동의 결과가 구체적인 수치로 나오자 바짝 긴장하면서 지방 관광지와 관광업계의 피해가 현실화됐다고 우려한 것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8월 방일 한국인 여행자 수가 전년 동기에 거의 절반 줄었다며 이 영향으로 전체 외국인 일본 방문자 수는 11개월 만에 전년 대비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심각한 것은 단체와 개인이 모두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라는 다바타 히로시 관광청 장관의 발언을 전하며 한국 방문객 감소가 장기화될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아베 내각의 목표가 흔들린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도쿄신문은 일본 정부의 연간 외국인 여행자 4천만 명 목표가 먹구름이 끼고 있다 표현했고 니혼게이제 신문은 달성이 힘든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아베 내각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태풍이 불어 정전이 아직까지도 제대로 복구가 되지 않는 치바현 주민들은 아베는 새로운 개각에만 신경을 쓰고 사연임을 하려고 한다며 도쿄 바로 옆에 있는 곳의 복구조차 관심 밖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반응으로 스가 관방장관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보도가 나간 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그는 지난달 한국의 일본 방문자는 대폭 감소했지만 한편으로 중국은 전년 동기 대비 16%, 미국과 동남아는 전년 동기 대비 13% 대폭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8월까지 관광객은 작년보다 4% 늘었다며 애써 피해가 크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문제 해결 노력은 언급하지 않고 대신 폭넓은 지역에서 관광객이 오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 언론에서는 수차례 한국 관광객 숫자는 어떻게 해서도 메꿀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관광객에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규슈 지방이나 대마도 같은 지방은 한국 외에는 출구가 보이지 않으므로 정부의 관계 개선을 위한 제안을 하고 있지만 아베 총리는 한국에 대한 정책은 먼지만큼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한국 관광객이 제로로 수렴하면서 위기감에 대한 해결책을 정부에 모색해달라고 하지만 중앙정부에서는 한국 지우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한국 네티즌들은 48%밖에 줄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오히려 아직도 이렇게 많이 가고 있는 줄은 몰랐다며 90% 이상 급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9에서 10월은 되어야 수출 규제 이후 일본 여행 자제 운동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겠냐면서